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돈 문제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혈연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금전적 갈등들은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복잡하고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혹시 본인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부모님의 빚보증. 저는 올해 35세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이고 아이는 아직 없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올해 안에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살이에 지쳐서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친구 사업 보증을 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3억입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식당 사업을 확장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친구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절대 문제 없다.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아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에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취직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이기적이다. 가족도 못 믿는 인간이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저희가 집 사려고 모은 돈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마저 아버지 편을 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니까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제 가족 모임도 어색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제 자신도 싫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보증을 설 수도 없는 노릇이죠. 특히 결혼 후에는 내 결정이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보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당사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거든요. 3억이라는 돈은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에요. 집 한 채 값이니까요. 두 번째 사연 형제 간 재산 분배. 저는 41세 남성이고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은 저보다 5살 많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어요.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요.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인데 총 가치로 따지면 5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예요. 법적으로는 형과 제가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형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너는 혼자니까 돈이 많이 필요 없고 나는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든다면서 73으로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더 많이 모셨다고 주장해요. 형은 결혼 후에 분가해서 따로 살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케어했는데도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모신 것 같은데 형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알아서 잘 해달라고 하시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내세우세요. 하지만 형이 결혼해서 애들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형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형은 너는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상속받을 권리까지 축소되어야 하나요? 형수도 가끔 시동생은 좋겠다. 혼자 살아서 자유롭고라는 말을 하는데 마치 제가 책임감 없이 사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이 문제 때문에 가족 관계가 정말 악화됐어요. 명절에도 분위기가 어색하고 형과는 거의 대화를 안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가족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과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얽혀 있어서 더욱 어려워요.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다른 한 명이 미혼인 경우에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 시댁의 생활비 요구. 저는 결혼 3년 차 29세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에요. 저희는 각자 돈을 관리하면서 공동 비용은 반반씩 내고 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매달 저희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파트타임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안 해줘요. 그냥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라고만 하고 더 자세히 묻으면 왜 그렇게 시어머니 용돈에 신경을 쓰냐고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누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펀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여러 개 하고 계신다고 해요. 저희가 드린 용돈이 거기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시누이는 엄마가 투자하는 걸 못 말리겠다면서 오빠한테 말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결혼해서 용돈을 드리긴 하는데 저희만큼 많이는 안 드린다고 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돈이 투자로 날아간다면 얘기가 다르죠. 더욱이 시어머니는 저희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면서 계속 더 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전세살이고 아이도 계획하고 있어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매달 50만 원씩 나가면 부담이 되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효도하자는 말만 하고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색하고 시댁 돈 문제로 신혼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정말 많은 세댁분들이 겪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용돈이 투자로 사용된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억울함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효도와 무분별한 지원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번째 사연 자녀의 카드 사용. 저는 48세 회사원이고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줬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쓰더니 점점 사용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120만 원을 썼더라고요.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게임 아이템 구매, 배달 음식, 옷, 술값 등등. 정말 필요 없는 것들에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게임 아이템에만 4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다. 다른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용돈을 적게 줘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오히려 저를 탓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4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어요. 대학생 용돈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친구 어는 용돈을 80만 원 받는다. 친구 빈에는 카드 한도가 무제한이다라는 식으로 다른 집과 비교를 해요. 카드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내는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걱정된다면서 좀 더 봐주자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들이 용돈과 카드로 한 달에 총 16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학생 생활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인색한 건가요? 아니면 아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건가요? 요즘 대학생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죠.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적정한 지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다섯 번째 사연 형제의 사업 실패. 저는 39세 자영업자입니다.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보다 3살 어려요. 동생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치킨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제가 1천만 원을 빌려줬죠. 동생이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믿었거든요.
그 다음엔 온라인 쇼핑몰을 했는데 이것도 1년을 못 버텼어요. 그때도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1천만 원을 빌려준 상황이었지만 동생이 이번에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해서 또 빌려줬어요. 그런데 쇼핑몰도 망하고 지금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또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미 빌려준 돈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자영업이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동생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이에요. 제 아내는 이제 그만하라, 동생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를 내요. 실제로 저희 가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형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카페가 성공하면 진짜 다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하더라고요. 부모님도 형이니까 동생을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동생의 사업 패턴을 보면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제가 냉정하게 거절하면 가족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지원하면 저희 가정이 위험해질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 실패를 반복하는 가족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달라고 하게 되고 거절하면 가족 관계가 악화되기 쉽죠. 특히 부모님까지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면 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6번째 사연, 부모님의 노후 자금. 저는 33세 직장인이고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5살 많고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는 내년에 결혼 예정이에요. 최근에 부모님의 노후 자금 문제로 고민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올해 정년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일을 안 하고 계세요.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도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저와 누나를 불러서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셨어요. 한 달에 총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씩 반반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년에 결혼하면서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도 계획하고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나는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해요. 문제는 누나와 제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나 남편은 의사라서 수입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예비 신부도 비슷한 수준이라서 누나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서 분담하자고 제안했는데 누나가 그럼 얼마씩 낼 건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30만 원, 누나가 7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돈 많이 번다고 더 많이 내야 하는 거냐, 부모님 모시는 건 의무인데 경제력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실 텐데 그것도 반반 나눠서 받을 거냐고 비꼬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식들끼리 알아서 잘 해달라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50만 원씩 반반 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경제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인가요? 부모님 노후 자금 문제는 정말 많은 가정에서 겪는 고민이에요. 특히 형제자매 간의 경제력 차이가 날 때는 부담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가 큰 갈등의 원인이 되죠. 공평함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7번째 사연, 처가의 빚독촉. 저는 결혼 2년차 31세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연애 3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전에는 몰랐던 처가의 경제 상황이 결혼 후에 드러났어요.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을 접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 곧 좋아질 것 같다, 지금 접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날아간다면서 계속 버티고 계세요. 문제는 장인어른이 저희에게 자꾸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아빠가 힘드시다면서 빌려드리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돈을 달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총 2천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또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저희도 아이를 계획하고 있고 집도 사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드릴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화를 내면서 아빠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저에게 전화해서 사위가 처가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딸이 시집 가서 든든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내는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아빠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서 울기까지 해요. 그런 아내를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더 화가 나는 건 장인어른의 사업이 정말 전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업종도 사양산업이고 경쟁업체도 많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해요. 하지만 처가에서는 제가 인색하다, 가족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내와도 이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처가 문제는 남성분들이 결혼 후에 자주 겪는 고민 중 하나예요. 특히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죠. 아내와 처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힘든 상황이에요. 8번째 사연 자녀의 해외 유학비. 저는 52세 회사원이고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딸이 미국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해요. 성적도 우수하고 영어도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4년간 들어갈 비용이 총 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등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정말 큰 부담이에요. 아내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딸도 친구들은 다 유학 간다. 한국 대학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제 나이가 52세인데 4억을 대출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갚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딸 유학비에 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딸에게 국내 대학교도 좋은 곳이 많다. 굳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어요. 오히려 아빠는 내 꿈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다른 친구 부모들은 다 지원해주는데 왜 우리 아빠만 반대하냐고 서운해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해보니까 의견이 갈려요.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는 아끼지 말라,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무리하지 말라, 부모도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세요. 더 복잡한 건 아내의 언니가 자기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언니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면서 자꾸 비교를 해요. 하지만 처형부는 의사라서 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딸은 벌써 미국 대학교 지원서를 넣었고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합격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의 꿈을 포기시키는 것도 마음 아프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빚을 지는 것도 걱정이고. 제가 너무 소심한 건가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자녀 교육비 문제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특히 해외 유학은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9번째 사연 며느리의 친정 지원. 저는 56세 주부이고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좋은 아이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친정에 돈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달에 80만 원씩 친정에 보낸다고 하니까 좀 과한 것 같더라고요. 더 문제인 건 그 돈이 며느리 오빠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며느리 오빠가 창업을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여동생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며느리는 오빠가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했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친정에 돈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내가 번 돈인데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혼부부가 돈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친정에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계획하고 있을 텐데.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며느리가 친정을 도우는 건 당연하다는 사람도 있고 신혼 때는 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어요.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아들한테 말해도 소용없고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와 한번 진솔한 대화를 해봐야 할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의 친정 지원을 바라보는 시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신혼 초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한쪽에서 많은 돈이 나가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10번째 사연 조부모의 유산 상속. 저는 28세 직장인이고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손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이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어요. 큰아버지 아들 둘, 저희 아버지 아들인 저, 그리고 고모 아들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각자에게 5천만 원씩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큰아버지 큰아들이 의사고 둘째 아들이 변호사인데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고모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큰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유산을 다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큰아버지 말로는 의사, 변호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유산을 적게 가져가고 회사원인 너와 대학생인 고모 아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큰아버지가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건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유언장까지 써가면서 각자 5천만 원씩 똑같이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그걸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큰아버지는 형제끼리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세요. 고모는 아들이 아직 대학생이니까 더 받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큰아버지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5천만 원을 다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할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유산을 차등 분배하는 게 옳은 건가요? 그리고 제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촌형들 몫을 가져가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요. 하지만 큰아버지를 거스르기도 어렵고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 상속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특히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 현실적인 고려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어려워요. 11번째 사연 배우자의 도박빚. 저는 결혼 5년차 34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사이는 좋았는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었고 빚까지 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야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봤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추궁해 보니까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가 점점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을 잃으면 본전을 뽑으려고 더 큰 돈을 걸었고 결국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울면서 이제 그만하겠다, 정말 후회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도박이라는 게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남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저희 집에 3천만 원 정도의 적금이 있는데 그걸 써야 하나 고민이에요. 하지만 그 돈은 아이 교육비와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라서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고 가족 관계도 나빠질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남편은 혼자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이자만 해도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갈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믿고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하라고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도박 문제는 정말 심각한 가정 문제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독 문제이기도 하죠. 한번 도박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걱정스러워요. 12번째 사연 친정어머니의 투자 실패. 저는 36세 직장 여성이고 작년에 결혼했어요. 최근에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계속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머니는 원래 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코로나 때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용돈 벌이 정도라고 하시면서 소액으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투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니가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패닉 상태에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잃으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곧 회복될 것 같다면서 계속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돈이 어머니 노후 자금이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 투자에 반대하시는데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번다면서 계속 하시려고 해요. 부모님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자주 다투시더라고요. 제가 투자를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려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도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왜 말리냐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장모님 일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어머니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면 결국 저희가 부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를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간섭하지 말고 지켜만 봐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의 투자 실패 문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에요. 특히 노후 자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녀 입장에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간섭과 관심 사이의 경계선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13번째 사연 사위의 사업 투자 요청. 저는 59세 자영업자이고 딸이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사위는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좀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사위가 친구와 함께 IT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면서 저에게 투자를 제안했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IT 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성공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딸은 남편이 열심히 준비한 일이니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믿고 투자해 주시면 남편이 정말 고마워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5천만 원이 제게는 큰 돈이거든요.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위와의 관계도 나빠질 것 같고, 아내는 사위가 부탁하는 일인데 도와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저는 가족 관계와 사업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투자라는 건 위험이 따르는 일이니까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사위에게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위가 장인어른이 투자해 주시면 다른 투자자들도 믿고 따라올 것 같다면서 은근히 압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소심한 건가요? 사위의 사업을 믿고 투자해야 할까요? 사위의 사업 투자 요청,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가족 관계를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적 위험을 생각하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더욱 어려운 선택이에요. 저는 29세 직장인이고 형이 내년에 결혼 예정이에요. 형은 저보다 4살 많은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미뤄왔어요. 형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형의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총 1억 정도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6천만 원을 지원하시고 나머지 4천만 원을 형과 제가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형 결혼 비용을 지원하면 제 결혼 자금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형이 결혼할 때 제가 도와드리면 제가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형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애매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형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때 되면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아요. 더 문제인 건 형과 예비 형수의 결혼 준비 과정을 보면 너무 호화스럽다는 거예요. 결혼식장도 특급 호텔이고 신혼여행도 유럽 3주 일정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게 과한 것 같은데 부모님은 형이 늦게 결혼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하세요. 친구들에게 상담해 보니까 형 결혼에 동생이 돈을 내는 게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라서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형 결혼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내는 게 당연한 건가요?
형제의 결혼 비용 지원 문제도 복잡해요. 가족 간의 도움은 좋지만 그 정도와 형평성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가 되죠.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도 고려해야 하니까 더욱 어려워요. 15번째 사연 손자녀 양육비 지원. 저는 61세 은퇴한 남성이고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손자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손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들이 아이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학원비, 돌봄 비용, 기타 양육비 등등해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손자가 예쁘긴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은퇴 후라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조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매달 1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 같아요. 아들에게 좀 줄여서 50만 원 정도는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요즘 아이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신다면서 1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신다면서 은근히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은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손자 양육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게 요즘 추세인가요? 오늘 들려드린 15가지 사연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감정과 도덕적 의무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들이 모두 얽혀 있어서 단순하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야 해요. 둘째, 투명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셋째, 자신의 미래도 소중합니다. 가족을 도우려다가 자신의 안정을 해치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재정 상담사, 가족 상담사 등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